현대 교육감 출발해서 8년 동안 이렇게 쭉 교육을 책임지고 하셨습니다. 삼선 도전하게 된 배경이나 좀 혹시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도전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 개혁 정책이 꼭 성공되어야 하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대 개혁에 함께해서 성공시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 정책은 지난 8년간 광주에서 추진했던 혁신교육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제가 교육감을 하는 8년 동안에 8년 가운데에서 3년은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4년, 7년간은 정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방해 속에서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에 우병우에게 불법 사찰을 당하는 시기도 있어서 정말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불의한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도 진보 혁신 교육의 마중물을 길어 올렸고,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켜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냈습니다. 이런 소신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대 개혁 정책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삼선 도전하게 됐습니다. 광주 교육 정책이라든가 방향이 네. 전교조하고 진보연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독점적으로 좀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오해가 자칫 잘못하면은 큰 파문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30년 이상 전교조 활동, 전교조의 참교육 그리고 교육민주화 운동에 함께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교조 사람들하고만 교육정책을 펼친 건 아니고요. 많은 교원단체, 특히 교총회라든지 교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상당히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도 소통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교육정책을 펼쳤어요. 또 진보연대를 굳이 지목하신 것은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실 진보연대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와 함께 특별히 어떤 협의를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안에 있는 노동자들,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든지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민주노총에 소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은 가져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학부모들과의 대화는 거의 참교육 학부모회와 그리고 또 교육희망 네트워크와 협의해서 한 것이고, 특별히 어떤 단체에 치우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오히려 교단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나요? 근데 앞으로 어떤 목표를 어느 정도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이제 광주 교육을 천지가 없는 청렴한 교직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그것을 저는 굉장히 성과를 낸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영란법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촌지에 대해서 다 없어졌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초기에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학교에 촌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광주는 2011년부터 제가 강력히 추진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갈 때 참 아무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참 편해서 좋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학교가 많이 청렴해졌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실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개혁을 하겠다 했어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을 그때는 제 계획이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릴 땐 저희가 혁신교육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생활교육 그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아이들의 인격과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자부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 뭐 교권이 어려워졌다 하는 뭐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조례도 만들어서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 부분에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과거식의 그 생활교육이 남아있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이제 바꿔나가야 하리라 보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수업이 그동안에는 너무나 입시 경쟁 중심, 암기, 지식 암기식 수업,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미래 사회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또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 해서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런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해 나가는데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문화를 바꿔 나가자 해서 과거에는 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움직여 갔는데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교장에 따라서 또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들 의견보다는 교장의 의견 중심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확실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교육 개혁 속에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학생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하는 취지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줄여서, 행정 업무를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경감,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정책을 펴와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교육감님이 추진을 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까?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그 일제고사 학생들의 기준학력 평가를 해요. 그러지만 중학교 2학년의 성적이 우리가 좀 낮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12, 3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평가는 우리가 한 6, 7위 정도, 6, 7, 8위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수능 평가는 저희가 전국에서 13년간 계속 표준 점수의 평균이 2위였습니다. 이것은 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늘 그 분석 결과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저는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봐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최상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다만 학부모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과거와 달리 아이들이 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또 과거보다 덜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 안 시킨다, 성적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명문대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명문대 입학생 수는 분명히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도되고 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하지만 금년에 서울대 합격자 수가 11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등록한 아이들은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20%가 등록을 않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다른 데 어디로 갈까요?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복수합격해서 그리 가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2013년 이전에는 뭐 의과대학, 치과대학에 합격하는 학생 수가 뭐 200명 전후였는데 지금은 400명 전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명문대학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자기 미래 직업이나 뭐 적성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뭐 상당히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우리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고3 담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하고 같은 답을 할 겁니다. 과거처럼 명문대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 지방대학이라도 그렇게 가거나 또는 실용적으로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치대, 뭐 한의대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는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공립학교에 대한 그 학부모들의 불신이 지금 높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일에 많이 뭐 매몰되어 있다 할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대부분 몇몇 사립학교 쪽에서 집중적인 그 과행적 교육과정 운영과 여러 가지 그 학교의 홍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일부 학교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성과를 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와서 학생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 중요시되고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지금 광주의 공립학교에서도 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할 만한 결과를 냅니다. 이를테면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의 숫자, 비율 뭐 이런 것들이 고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며칠 전에 그젠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많은 지역,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많은 지역, 광주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많은 여러 학교에서 명문대를 보내고 있고, 또 그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나 치대에도 상당히 많이 합격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과거의 그 수치만을 생각하고 그 우려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불식해도 바꿔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공립학교로 가는 아이들 중에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선호하는 학교로 가는 아이들 그 중학교 졸업 성적의 수준으로 봐서 좀 좋은 결과를 내는 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당부 말씀 한마디 간단히 하고 이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 대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육감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평생을 초중등 교육에만 못 맞춰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중고 교사만 28년, 그리고 해직교사 5년,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 교육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보통교육을 많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손잡아 주신다면 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더 발전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만들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